이제 3일 남았고요. 이제 역함수하고 유리함수의 일부 오늘 끝내면 되고, 내일은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의 중간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마지막 날 뭐 시험도 좀 보고, 책도 마무리하고, 책 마무리 안 되면은 늦게까지 나랑 하든지. 끝나고 이제 AS 할 때 도망 다니지 마. 알았지? 쫓아다니지 만들지 말라고. 알아서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일로. 알겠지? 꼭 끝나고 나면 이제 나 지나가면 목소리 들리면 피해 다녀. 그러지 말라고. 알았어? 자, 역함수는 요쪽에서 요쪽으로 가는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거꾸로 요쪽에 있는 애들을 갖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원래 함수 fx는 여기가 정의역이고 여기가 공역이 되는 거죠. 그쵸? 역함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쏴주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여기가 정의역이 되고 이쪽이 공역이 되는 겁니다. 이 역함수 기호는 요렇게 꼭 마이너스 1 제곱하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럴 때 그냥 f 인버스라고 돼 있고 f 역함수라고도 있습니다. f 인버스라고도 있고 f 역함수라고도 읽어요. f 인버스 y 하면 그게 뭐 나오는 거다? x가 나오는 거다. 요게 역함수입니다. 그러면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요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C고 여기가 D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함수가 Y는 fx라고 했을 때 거꾸로 이쪽에 있는 놈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B가 거꾸로 오면 뭐가 돼? A가 되겠지? 여기 있는 D가 거꾸로 오면 뭐가 돼? C가 되겠죠. 근데 우리 함수 그래프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그래프를 그리나요? 이쪽에서 절로 가는 그래프를 그리나요? 두 번째, 그지? 요쪽 X쪽에서 요 가로축에서 세로축 방향으로 가서 찍히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거든. 그래서 요쪽에 있는 Y를 갖다가 이쪽으로 데리고 오고 요쪽에 있는 X를 갖다가 저쪽으로 보내버리는 게 뭐냐면 Y는 X의 대칭이에요. 이걸 대칭시켜버리면은 요쪽 놈들이 일로 와버리지? 요 놈들이 절로 가버리거든. 그리고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배웠었어. Y는 X 대칭시키면 뭐가 뭐로 바뀌지? X 자리에 Y 들어가고 Y 자리에 X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에서 X랑 Y랑 자리를 바꿔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 Y는 F 인버스 X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프 모양은 뭐가 되느냐? Y는 X에 대칭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가 요쪽에 있어. 요쪽에서 바라보는 거야. 요쪽에서 이쪽을 바라본 모양이 여기서 요 모양인 거예요. 요 모양.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B는 공교롭게도 A 자리에 가서 찍히게 되고 A는 여기 가서 지금 모양이 찍히게 됐는데 D는 어디 가서 찍히겠어? 여기 가서 찍히겠죠. C는 여기 가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 Y는 X에 대칭을 시킨 거니까 여기 있는 D를 Y는 X 여기가 D, D가 되니까 D가 여기로 오겠죠. 그치? 그리고 C는 D 넣었을 때 나오는 얘가 C가 되는 거지. C, Y는 X에 들어가면 여기랑 딱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죠. C, C. 그치? 그래서 역함수는요 두 가지 의미를 보면 되는데 대수적으로 보면 뭐냐? 대수적이라는 거는 식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이거야? 위에서 다 얘기했어요. 식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는 거. 이게 역함수야. 두 번째, 기하적으로는 뭐냐? 뭐의 대칭? Y는 X, 대칭이 역함수입니다. 알았지? 그러면 역함수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 봐라. 어제 우리가 함수 어떻게 따지는 건지 알려줬지? 4, 5, 6이라고 했을 때 1이 4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은 6으로 가는 거. 함수 맞아요? 함수 맞아? 함수 맞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지금 함수 맞잖아. X, 모든 X가 다 하나씩 쏘고 있잖아. 보야 지금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여기다 막 이렇게 막 안개 끼워 놓고 있으면 더 어려워져. 긍정적으로 좀 찾아봐요. 열린 마음으로. 1은 4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6으로 가는 함수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야? 이쪽으로 쏘는 게 함수가 되는지 보고 싶은 건데 아니죠? 그쵸? 왜? 4가 두 번 쏴야 되잖아. 5는 심지어 못 쏴. 6은 하나 쏘는 거 맞는데. 그러니까 뭐야? 비어있는 못 맞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두 번 맞는 애가 있으면 안 돼. 맞아? 결국은 이 역함수라는 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해야 되느냐? 원래 함수가. F 인버스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주 원래 함수가?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돌아오려고 봤을 때 에러가 생긴다고. 알겠지? 함수가 작동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있잖아. F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라고 주어집니다. 그건 조금 어서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맞아. 하지만 우리는 뭘로 읽어라? 1대1 대응이다. 요거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대1 대응으로 문제 푼 거, 왜 1차 함수 나와가지고 공역, 치역 같게 만들고 막 했던 거 있지? 그게 그대로 역함수 문제에서 나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바꿔주고 풀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게 내용이. 그러면 역함수 구하기만 좀 하나 해보고서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함수 구하기. 자, 역함수를 구하기를 한번 해볼게. 방법은 2단계만 거치면 돼. 책에 따라서 3단계라고도 하는데 원래 1단계가 뭐냐면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기야.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야, 근데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줬어. 있으니까 구하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단계는 굳이 확인 안 하더라도 1번 뭘 하느냐? y하고 x 위치를 바꿔줍니다. 2단계는 뭐냐면 y는 2로 이제 정리해주면 돼요. y는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한글로만 써있다 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는데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5라고 주어졌을 때 이게 fx야. 이게 fx인데 f 인버스 즉 역함수를 구할 겁니다.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1단계 뭐라고? 1단계 x랑 y랑 스톱. 설명 들어. 두 가지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어요. 자, 1단계 뭐다?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줘라. 그럼 요 y 자리에 뭐 쓰고? x 쓰고 x 자리에 y 써라. 빼기 5 하면 돼. 1단계 끝난 거야. 이제 뭐만 하면 돼? y는으로 정리하면 돼. 그게 f 인버스 x 되는 거예요. 그게 f 인버스 x 되는 겁니다. x랑 y랑 자리 바꾸고 정리. 그럼 이게 f 여기다 이제 뭐 하면 돼? 5 넘어가서 x 더하기 5는 3분의 1 y가 되고 따라서 y는 뭐다? 3x 더하기 15가 되는 거다. 얘가 뭐냐? f 인버스 x다. 요거예요. 역함수 구하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한 번 보고 잘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이따가 예제 풀어줄 때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예. 요게 마지막이라 해놓고 한마디 좀 더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질. 역함수 성질. 첫 번째, 역함수는 원래 함수로 돌아갑니다. 이유가 뭐냐? 역함수 한다는 게 뭐랬지? x랑 y랑 바꾸는 거랬지? 근데 그걸 또 역함수해. 그럼 또 x랑 y랑 바꿔야 되겠지? 원래식이 되는 거야. 이게 y는 3분의 1x 빼기 5였는데 역함수 해가지고 뭐가 됐어? x랑 y랑 바꿨어. 이게 역함수야. 이게 역함수예요. 근데 f 인버스 x 이 식을 구하고 싶으니까 y로 정리하는 거지. 얘가 역함수입니다. 얘가. 근데 그걸 또 뭐해? 역함수 또 하래. 그럼 x랑 y랑 또 바꾸면 뭐 돼? 이거 되잖아. 그치?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로 돌아간다는 거. 알았지? 문이 닫혀 있었는데 열었어. 근데 그걸 또 다시 닫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f 인버스랑 f랑 합성하잖아? 그러면 항등함수가 돼요. 항등함수가 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 여기 있는 x를 갖다가 f로 보냈어. 응? 근데 그걸 다시 f 인버스 했어. f를 먼저 하고 거기다가 f 인버스를 했다고. 이게 합성함수잖아. 어제 배운 거. 그랬더니 뭐 나와?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 그럼 뭐 나와? x 나오지? x 나오는데 x 나오는 함수가 뭐랬지? 항등함수. 그치? 항등함수. 예. 그래서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돼요. 그래서 좀 이따 문제 풀 때 나올 건데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져.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또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냐면 양변에 똑같이 뭘 하면 되냐면 f를 합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f 합성해주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얘는 그냥 역수끼리 곱한 것처럼 없어진다고. 너네 3x는 2 했을 때 3분의 1을 양변에 똑같이 곱해주지. 여기 3분의 1 곱해주고 여기도 3분의 1 곱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x가 되지. 그 둘이 곱해가서 1 되니까. 그런 것처럼 f 인버스가 모양이 있어? 그럼 거기다 f를 합성해주면은 지네 둘이 그냥 항등함수에서 없어진다고. 그러면서 여기는 f2가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f2가 3이라는 조건이랑 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게 이 말이야.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 F하고 G를 합성한 다음에 그걸 인버스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자. 자,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어요. 이건 뭐야? F에다 G를 합성한 모양이거든. 뭐 저거랑 똑같이 쓰고 싶으면은 G 먼저 하지 뭐. G하고 F라고 할게. 이게 뭐야? G에다가 F를 합성한 모양이야. 그치? 그걸 갖다가 역함수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절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 먼저 하게 되니? F 인버스 먼저 해야 돼요. 또 G 인버스 해야 되겠죠. 그치? 주연이가 오늘 하얀 양말에 슬리퍼 신고 왔단 말이야. 집에서 나올 때 뭐 먼저 신었을까?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왔겠죠? 이따 집에 갈 때 뭐 먼저 벗어야 돼? 신발 벗고 양말 벗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가는 길에 양말 신고 신발 신었어?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 벗고 양말 벗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 순서가 뒤집힌다. 이렇게 뒤집힌다는 거. 이 정도 하면은 전반적인 이 개념 내용 설명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205쪽에 바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 바로 풀라 그러면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뒤에 있는 문제들 먼저 좀 하고 그러고 문제 풀 시간 줄 때 풀어보자. 알았지? 자, 예제 1번을 먼저 좀 볼게. 예제 1번. 자, 예제 1번 역함수의 뜻입니다. 괄호 1번 봅시다. fx가 x 더하기 3이야. f 인버스 4를 구하래.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방법이 1번. 두 번째는 뭐 한댔어? 주목! 는 k 해놓고 k 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뭐 해? 그냥 f 합성해도 된다고. 양변에다가. 그럼 여기다 f 합성하면 여긴 뭐가 되겠어? 4가 되고 여기는 fk가 되는 거지. 이제 k 구하면 돼. fk가 뭘까? 저기 k는 뭐지? k 더하기 3. 따라서 k는 얼마냐? 1이야.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였지? f 인버스 4 아니었니? 문제 보면? 근데 그걸 k라고 놨잖아. 답이 나왔거든? 근데 우리가 뭘 풀려고 했는지 모르고 있으면 답을 구해놓고서도 더 해고 있어. 뭐 의미 없는 걸 막 더 쓰고 있다고.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시작했잖아요. k 나온 거예요. 얘가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금 개념 처음 하는 거니까 설명 좀 잘 들어. 여기 지금 공통수학 이 두 번째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부분은. F1은 마이너스 1이고 F 인버스 5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랬을 때 AB를 구하시오인데 일단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을 수 있잖아.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 거는 그냥 나오는 식인 거고 이걸 가지고 또 인버스 구하고 있지 말라고요. 너무 복잡해져.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F 합성해줘라. 여기 여기 합성하면 뭐 된다? F 합성하면 5 나온다고. 채미 여기다 F 합성해주면 그냥 F-1 되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하죠? 함수의 합성이라는 건 함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건 수인데 수에다가 함수를 합성해? 말이 좀 이상하죠? 사실 이거는 i-1이라고 봐도 돼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이거 마이너스 1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F를 합성해줬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항등함수는요. 다른 함수 곱하기 1 같은 존재입니다. 항등함수를 합성한다는 거는. 곱하기 1은 백날에도 아무 소용없죠? 여기다가 F 합성하면 F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F-1이 얼마냐?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그게 얼마? 5입니다. 두 식을 빼주면은 2A가 마이너스 6이고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2가 되겠죠. A, B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F1이 마이너스 1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못 바꾸면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수준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건 그냥 지금 너무 겁내고 있어서 그래. 공통수학 2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거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요게 새로 배운 거예요. 요게. 여기에서 요 모양으로 바뀌는 거를 요거 이용해가지고 역함수의 성질 이용해서 한 거니까 지금 연달아 두 문제 정도 지금 보여준 거야. 알았지? 옆에 예제 2번도 좀 읽어볼까요? 문제 좀 읽어보세요. 뭐래? 아까 얘기했던 게 나왔죠? 뭐가 존재한다니?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제 봤을 법한 문제 아닌가요? 1대1 대응할 때 x가 1 이상, x가 1 미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밑줄 쫙 쳐놓고 뭐로 바꿔라? 1대1 대응이다. 라고 좀 써놓으면 좋겠죠? 1대1 대응이다. 동건 이거 1대1 대응이면 어떻게 풀어야 돼? 어제 한 거잖아. 이게 지금 1을 기준으로 x는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엔 2x라는 함수가 있고 왼쪽에선 1 빼기 a에 x 더하기 2a라는 함수가 있잖아. 그지? 맞지? 그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일단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지. 여기는 지금 100% 올라가고 있는 함수거든. 여기가 1,2야. 그지? 요 놈이 내려오다 올라가면 그건 뭐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본 1대1 함수는 일단 돼야 되는 거 아니니? 1대1 함수가 되는 상황에서 공역, 치역, 같다까지 들어와야 돼. 일단 1대1이 되려면 뭐다? 1 빼기 a가 플러스가 돼서 올라와야겠죠. 올라오고 있어야 되겠지. 기울기가 얘랑 같을 필요는 없어요.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댔어. 얘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 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올라오는 그림으로 이어지죠. 그래야 요 스캔을 통과할 수 있겠죠. 1대1을. 그 상황에서 뭐까지 확인?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같은지 확인. 왜?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곤란하거든. 요만큼이 B잖아. 공역, 치역이 달라져 버린다고.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댔어. 그지? 근데 여기 1 넣어봐. 1 넣으면은 2a랑 마이너스 2a 없어지면서 2 나와요. 그건 되는 애인 거야. 그럼 뭐만 따져? 그러니까 끊어져 있을 걱정은 필요 없어. 그냥 올라와서 이어지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건 이어졌고 올라오는 그림만 되면 되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다만 하면 돼. 그러니까 a가 뭐? a가 1보다 작으면 되겠죠? 부등식 1차 부등식 풀면 된다고. 알았니? 그래서 a가 1보다 작다가 이제 이번에 결과가 되는 거다. 예. 아래 문제 먼저 풀어봐요. 앞에 4번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앞에 먼저 205쪽에 4번까지는 풀 수 있어요. 거기 2-1번은요 fx식이 어제 우리 했던 거는 fx가 ax 더하기 b라고 나오고 x의 범위가 구체적인 수로 나오고 공역의 y의 범위도 구체적인 수로 나와서 이거랑 이거 집어넣어서 나온 치역이 이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풀었었어.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나눠서 풀었다고. 맞지? 어제 우리 했던 1대1 대응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 근데 이 문제는 훨씬 쉬운 문제라고. 왜냐? 2x 빼기 7이라고 아예 결정이 돼 있거든. 그치?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내가 풀어줄 때 이렇게 풀어주잖아. 여러분도 이렇게 풀어요. 네? 그때 x의 범위가 뭐 이상 뭐 이하라고 나왔니? x 범위가 2 이상 a 이하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x가 2에서부터 a까지 가는 거지. 그때 y 2 집어넣으면 뭐야? 4 빼기 3이니까 7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a는 2a 빼기 7이거든. 그러니까 요거에서부터 요거까지가 치역인 거야.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 1대1 대응이라는 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공역, 치역이 같아야 된다. 문제에 주어진 y의 범위는 치역이랬어, 공역이랬어? 공역이랬어. 그치? 그리고 y의 범위 마이너스 3에서 2a 빼기 7까지 이건 치역이고, 그러니까 이 치역과 거기 문제에 나온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공역은 b 이상 뭐 이하 나왔나? b 이상 3 이하죠? 그러니까 얘가 b고 얘가 3이 돼야 공역, 치역 같아지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다. 1대1이랑 공역, 치역 같다는 말이 합쳐져서 1대1 대응이 되는 거랬어. 근데 직선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통과해. 1대1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직선이니까. 안 꺾이잖아. 그 상태에서 공역, 치역 같아진다는 조건 쓰면 b는 마이너스 3, 얘가 이거 나오려면 a는 5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걸 뭐 하래? 더하는 거야. 더하니까 2 나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 아래 안 푼 것들 좀 이따 풀어보고 예제 3번 넘어가 봅시다. 예제 3, 4. 자, 예제 3번은 뭐 구해라? 이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입니다.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1단계 뭐랬지? 1단계 여기 필기해줬던 거 x랑 y랑 자리 바꾸기. 그런 다음에 뭐 하기?
y는으로 정리하기. f 합성하는 거는 이런 함수값 같은 거 구할 때 이럴 때 쓰는 거고 f 합성 해가지고 할 때 알았지? 얘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요거를 y는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라고 설명하잖아. 설명할 때는 봐. 내 목소리가 재생될 때는. 자기가 이 수준을 훨씬 아득히 뛰어넘는 실력이라면 괜찮아요. 내 뭐라 안 해. 풀었다면 다 맞추고 내가 문제풀 시간 줬을 때 유형평까지 다 풀고 오늘 숙제까지 그냥 다 하고 가는 사람들 간혹 있어. 특강 듣는 애들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러면서 오는 애들이 있어. 그럼 내가 걔를 뭐 하려고 터치하냐? 잘하고 있는데. 그래야 돼 냅둬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쳐다봐. 혼자 하다가 이상하게 풀지 말고 숙제 해왔냐고 그러면 뭐 어려워서 못했다고 그러지 말고 설명을 들으라고요. 역함수를 할 때 1단계는 뭐라? x하고 y를 바꿔줘라. 자리를 바꿔주라고. x 자리에 y 넣어주고 y 자리에 x 넣어줘라.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x 대신에 뭘 넣어라? y 넣어주고 y 대신에 x를 넣어줘라. fx가 y는 fx니까 대신에 y 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 2단계 뭐? y는으로 y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라. 정리했을 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게 f 인버스 x다. x에 관한 식이 될 테니까. 넘어가면 x 빼기 a가 되고 나눠주면 2분의 1x 빼기 2분의 a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f 인버스 x 되는 거라고 얘가. 이렇게 2단계만 거치면 역함수 구할 수 있는 거야. 1단계 x랑 y랑 자리 바꿔주기.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1차 함수는요. 이게 너무 쉬워요.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수준에서 끝나니까. 근데 요까지 설명하고 2차 함수의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줄게. 사실 2차 함수 역함수는 마지막 단원 배워야지 나오긴 하는데 자 이게 이거랑 같은 거니까 b는 얼마냐? 2분의 1이지. a는 마이너스 1 되겠죠.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겁니다. 알았지? 쉬워. 그치? 1단계, 2단계 거쳐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다음 자 역함수의 성질 아까 신발 양말 얘기했던 거 그거 쓰면 되는 거거든. 자 일단 뭐 해야 돼? 요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해야 돼. 이건 그대로 원래 써놓고 요거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바뀐다고 이렇게 이거 역함수 앞으로 오고 요거 역함수 뒤로 가고 거기다가 f 합성이 이렇게 있고 이거 구하는 문제인데 얘들 둘은 역수라고. 역함수끼리 합성하는 거는 1 되는 것처럼 없어진다고. 곱하는 것처럼 역수끼리 곱하는 것처럼 사라져버려요. 예, 그래서 이건 없어졌고 결국 남은 건 G 인버스의 F2가 남은 거죠. 우리 F2가 얼마인지는 저기다 그냥 대입하면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G 인버스 3이야. G 인버스 3 구하면 돼. 여기서 둘로 나눠집니다. 역함수 구하는 것도 공부했다고. 이거 역함수 구해서 3 대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추천하진 않는다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야. 요 상황에서 이제 양변에 뭐 해줘? G 합성해주면 되는 거지. 우린 K를 구하고 싶은 거야. G 합성해주면 여긴 3, 여긴 GK. GK가 뭐야? 3K 빼기 2지. 그러니까 3K는 5가 되고 K는 3분의 5가 되고 이게 우리 구하고 싶었던 G 인버스 3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맞냐 근데? 맞아요.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잠깐만 설명해 줄게. 2차 함수. 지금 우린 다 1차 함수 역함수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2차 함수가 1차 함수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함수란 말이지. 중3, 고1, 2년에 걸쳐서 2차 함수를 배워.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2차 함수에 역함수를 못해. 이유가 뭘까? 2차 함수는 왜 역함수를 못하지? 역함수는 언제 할 수 있댔지? 언제? 1대1 대응에 의해 할 수 있어. 근데 역함수는 다 이렇게 생겼잖아.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포물선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은 이게 돼? 안 돼. 1대1이 아니야.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은 고사하고 1대1이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는 역함수를 못해. 근데 문제는 나와.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y는 x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그때 옆에다가 x는 0 이상이라는 정의역을 한정시켜줘요. 그래서 요만큼을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1대1 대응을 만들어 놓고서 역함수를 하라고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원이거든. 그럼 뭐 나오냐면 순서대로 하면 돼. 또 1번 뭐 x는 y제곱, xy 자리 바꾸기. 그치? 그 다음 2번 y 는으로 정리하기. 루트 x. 이게 마지막 단원인 무리함수예요. 이게 2차 함수 역함수 만든 거. 알았지? 우린 요 정도까지는 합니다. 알겠죠? 루트 안에 막 2차식 들어간 거는 개념 과정에서 나오진 않을 건데 1차 정도까지는 해야 우리는. 예, 아래 문제 풀어봅시다. 보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집 풀 때는 이런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근데 개념편에는 없어가지고 유형편 찾아보니까 있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은 F 인버스가 G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F 인버스를 구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G 인버스를 구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냥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알았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단계 배운 대로 해.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거야. f 2y 더하기 3. 이게 역함수야.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야. 이제 y 는으로 정리하면 되지. 그때 뭘 쓸 거냐? f 인버스가 g라는 거. 양변에 f 인버스를 합성하면 되거든? 근데 f 인버스가 g잖아. 여기다 뭘 합성하면 이거 없어져. f 역함수. 근데 그게 g라고. 그지? 그러니까 g를 합성할 거야. g를 합성하면은 이쪽은 gx가 되고 이쪽은 그냥 이게 지워지는 거야. 안에 있는 2y 더하기 3이 나온다고. 이유는 f하고 g하고 역함수라서 여기다 합성해주면은 지워진다고. 괄호가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안에 있는 애가 튀어나오는 거죠. 끝났죠. 뭐 이제 넘어가면 gx 빼기 3은 2y. 따라서 y는 뭐냐? 2분의 1 gx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가 a고 얘가 b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런 과정으로 푸는 겁니다. 예, 지금 밑에 있는 유제가 잘 안 풀린다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책에 있는 유제나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저런 것도 좀 해보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점심 먹고 여기서 하자. 어? 알았어? 설명할 때 좀 잘 보고. 유제 다른 것도 질문 없었니? 채점도 하고. 유제요? 어. 아까 2-2번. 2-2번. 여기 2번이 좀 어려워요. 아래에 있는 함수가 기울기가 뭐야? 아래에 있는 함수요? 어. 마이너스 음수지. 그러면 위에 있는 함수도 기울기가 음수돼야 된다고 했던 거는 기억나니? 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하면 부등식 풀릴까 안 풀릴까? 끝나는 거예요. 자, 5번은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이 점 지나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뚫고 올라가는 얘가 y는 fx입니다. 자, 봅시다. 문제에서 뭐 구하랬냐면 f 합성 f의 인버스의 c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우리가 인식하기는 더 쉽죠. 함수값 구하는 것처럼. 그럼 f 인버스 c를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돼. 여기다 써주면 된다고. 그럼 너네 밑에 있는 문제도 다 그렇거든. y는 x 직선이 있거든.
책 봐요. 밑에 보면 그래프에 y는 x 직선 다 있죠. 이 y는 x 직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x 좌표 있는 x, y가 다 같은 점들만 모아놓은 거죠. 여기가 뭐란 얘기? a, a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다 a 쓰는 거야. 파란색으로 할까? 너네 책에다 풀 때도 x축에만 다 있으면 y축에도 다 써. b, c, d 이렇게. y축에만 써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x축에도 다 옮겨 놓으세요. y는 x 따라가서. 주어. 예. 다 됐어요, 이제. f 인버스 c를 구할 거야. 그러면 c에서 요 f에까지, 요까지 오지 말고 여기 f까지 와서 쭉 내려오니까 얼마? d야. f 인버스 d를 구할 거야. 그럼 d에서 내려와. 뭐야? 2야. 그림 그리는 게 더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이거는. 너네는 그림 그려져 있죠? 그냥 하면 됩니다. 알았죠? 두 가지 알려줬어. 한 가지. y는 x 직선 보고 여기 있는 값들 여기다 다 옮겨놓고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건 뭐 식을 써가지고 구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프 해석만 하면 되는 거라서. 6번도 그래프 문제인데 예제 6번도 문제 먼저 좀 읽어봅시다. fx가 문제 읽어보세요. f 인버스는 g라고 나왔고 fx와 교점이 a, b다. a 플러스 b를 구해라. 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여 잠깐 봐 여기 y는 x라는 직선을 통해서 있잖아. 얘가 y는 fx일 때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지. 이때 아까 뭐랬냐면은 역함수라는 건 대수적으로 보면은 x랑 y랑 자리를 바꿔놓은 식이고 기하적으로 보면 뭐다? 이거의 대칭이다. 이거의 대칭. 데칼코마니 한다고 생각해보라고. 선대칭. 그럼 이렇게 접었다 딱 피게 되면 이 부분이 어디로?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결국은 뭐냐? 얘와 요거가 한 지점에서 같이 만나게 되어 있죠? 교점이 생긴다면 여기 생기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한 98%는 약간 구라예요. 그러니까 98% 맞는 말이야. 1, 2%의 문제에서 오류가 생겨. 어떨 때 오류가 생기니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x 위에 생긴다. 라는 말은요. 거짓이에요. 가끔 틀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거든. 이건 0,1이고 이건 1,0이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잖아. y는 fx 그지? 2차 함수.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이걸 갖다 y는 x에 대칭시키잖아. 그럼 역함수 구해질 거 아니니? 그러면 요 점이 여기로 오고 요 점이 여기로 가면서 이런 그래프 그려집니다. 교점이 여기 생기지만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겨. 그치?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요. 무조건 여기 생긴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거의 맞아.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그게 맞아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x 위에 생깁니다. 이런 특이한 케이스에서 안 생기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맞게 되려면 얘가 증가함수면 돼. 한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함수면은 무조건 여기에 교점 생깁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직선 있지 이거? 이건 증가함수는 아니지만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5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직선이 fx거든. 그치? 이걸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겠냐? 이 5가 여기로 오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f 인버스 x 그래프가. 대칭되게. 특징이 되는 점 두 개만 옮겨보면 돼. 이 점을 여기로 옮기고 요건 2분의 5가 될 거거든? 2분의 5는 y쪽으로 옮기는 거지. 이 두 점을 진하게 그려주면 얘가 f 인버스 x 되는 거야. 결국은 어디 교점이 생겨? 여기 생겨. y는 x 위에 교점이 생긴다고.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요. 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틀린 거 고르시오, 맞는 거 고르시오 하는 문제 그런 문제 아니면 그냥 얘와 그거의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으로 풀어도 맞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문제들은. 그래서 이거랑 교점 구할 거면 어떻게 푸는 거야?
중2 때 배웠죠? 연립하는 거? 얘하고 같다고 해서 3x가 5가 되니까 x는 3분의 5다. 또 지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와 y는 x의 교점을 구해가지고 x값을 구했어. y를 구할 거야. 어디다 넣어야 되겠냐? 여기 둘 다 괜찮아. 그럼 어디 넣는 게 정상이야? 여기다 넣어야죠. 왜 x, y 같은 점 모아놓은 건데. 그치? 저기다 넣어도 되긴 하지만 굳이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 이겁니다. a, b가. 따라서 둘이 더하면 3분의 10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풀어보세요. 아마 210쪽은 되게 쉽게 잘 풀릴 거고 오른쪽 문제는 방금 얘기한 거 떠올려요.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 생긴다. 역함수 구하고 있지 말고 y는 x하고 교점 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의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정의역을 제한시켜 줍니다. 저 2차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1,1이거든. 이거의 역함수는 없습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왜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꺾여 있잖아 이렇게. 그지? y값 하나에 x값이 여러 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지우기 위해서 1 이상이라는 정의역을 한정시켜 준 거예요. 그럼 요만큼만 남으니까 항상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역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fx와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어디서 만나는지 구하고 싶어? 그러면 y는 이거랑 y는 x를 연립방정식 풀으라고.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올 거야. 1,1하고 다른 거 하나까지. 그거의 x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y는 이거, y는 이거니까 둘이 같다고 하고 2차 방식 풀면 되죠. 요렇게 괄호 풀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0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마일 하니까 x가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는 거지. x가 1일 때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1,1 2일 때는 2,2 둘 사이의 거리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2 빼기 1의 제곱, 2 빼기 1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알았어? x값 1하고 2를 구하는 과정을 잘 보라고. 어떻게 했는지. y는 x와의 교점 구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1 이상을 만족하니까 만족하는 거죠. 알았지? 네. 동건아 뒤에 나가면서 너 그거 내가 지금 하라고 한 거 해놔라. 어? 우리 속이지는 말자. 유리식의 사칙연산 들어갑시다. 이번 단어는 유리식의 사칙연산이 아니고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를 하기 위해서 유리식을 갖다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걸 연습 먼저 하는 겁니다. 유리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다항식이 뭔지 알죠? 1차식, 2차식, 3차식 이런 게 다항식입니다. 알겠죠? 분수식은 뭐냐면 요런 거는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2 이런 게 다항식이고 분수식은 x분의 1, x 플러스 5분의 3 이런 게 분수식이에요. 이걸 합쳐가지고 유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수에서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나 소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합쳐서 뭐가 돼? 유리수인 것처럼 식에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다 이제 유리수가 아닌 게 뭐 있어? 무리수가 있지? 유리식이 아닌 게 무리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내일 나올 겁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은 유리식. 근데 다항식은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상황에서는 분수식 그리고 분수함수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어? 졸면서 인상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드물네. 야, 지금 에어컨 껐는데 추워? 아니에요. 18도였네. 자, 그럼 유리식의 사칙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덧셈은 뭐냐? x 플러스 x 1분의 x 플러스 1분의 1 같은 거 덧셈 하는 거야. 뭐 하면 되겠냐? 통분하면 됩니다. 그죠? 통분하면 돼요. 통분하면은 x 플러스 1로 통분하면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필요하니까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얘는 x가 필요하니까 더하기 x가 있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그치? 저런 식으로 덧셈, 뺄셈 마찬가지죠. 뭐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거니까. 곱셈은 뭐 하면 될까? 인수분해 상태로 곱하니까 인수분해에서 약분 잘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x제곱 빼기 1분의 x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나왔다. 그럼 곱하래. 그럼 그냥 뭐 곱하려고 했더니 분모 4차 위에 3차 난리 났죠? 그러지 말고 인수분해해서 이쪽도 인수분해하면 여기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1 x 플러스 3 위에는 x 플러스 1 x 빼기 2가 돼서 요거랑 요거 약분되고 요거랑 요거 약분되고 다른 건 더 안 되니까 x 빼기 1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2라고 써주면 되는 거. 곱하기 나누기는 뭐해? 곱하기 역수해주면 되죠. 그치? 요런 것들 사칙연산. 그거에 꼭 여기 단원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좀 이따가 부분분수라는 게 나올 건데 예제 3번 하면서 설명해 줄게. 그거는 일단 예제 1번이랑 예제 2번은요 쉽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거 잘 봅시다. 예제 1번 2번을 같이 좀 해줄 거예요. 보세요. 예제 1번 괄호 1번 x 빼기 y분의 x 빼기 x 더하기 y분의 y 더하기 x제곱 빼기 y제곱분의 2xy 계산하세요 이겁니다. 그럼 통분해야 됩니다. 통분이라는 건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야 되는데 식들 사이에서도 배수관계가 있어요. 요거 둘이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지. 합차 그지?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뭐로 통분할 거냐면 x제곱 빼기 y제곱으로 통분하면 됩니다. 다 곱하고 있지 말고. 너네 2분의 1하고 4분의 1 통분할 때 8분의 안 하잖아. 4분의 하잖아. 그지? 배수관계에 있으니까. 하은아 집중해. 자 그러면 얘는 뭐가 필요해? 요거로 통분하고 싶어. 그렇지. x 플러스 1이 필요해. 그러니까 위에다가 x 플러스 y 곱해주고 얘는 마이너스 y에다가 x 빨개 y가 필요하겠지? 얘는 그냥 그 자체니까 2xy 그냥 쓰면 되죠. 분자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지? 분자 정리해주면 분모는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여기 x제곱이 있어요. x제곱 있고 여기 xy가 있고 마이너스 xy는 지워도 되겠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 이건 뭐 정리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오! 뭘 잘못했나? 여기 플러스네. 여기 플러스다 그지?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분모 분자가. 여기 x 빼기 y, x 더하기 y 위에는 x 더하기 y의 제곱 이거랑 요거랑 지금 뭐 약분되지? 요거 하나 지우면서 요거 하나 지우니까 남는 건 x 빼기 y분의 x 더하기 y 해서 끝. 다음 괄호 2번. 괄호 2번은 곱셈 나눗셈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분의 x 빼기 1 나누기 x제곱 빼기 4분의 x제곱 빼기 x 이겁니다. 자, 분모가 x 더하기 1, x 더하기 2고 위에가 x 빼기 1이야.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꿔주면 위에 거 아래로 내리면서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되겠지? 위에는 요거는 위에 올라가면서 x 빼기 2, x 더하기 2가 되겠지. 약분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는 x 빼기 1은 얘랑 지우고 여기는 x 플러스 2는 얘랑 지우고 더 이상 지워지는 거 없으니까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2만 남는 거죠. 그치? 그냥 사칙연산이야. 되죠? 한 페이지 넘겨보면 예제 1, 2번이 쉽고요. 예제 3번은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예제 2번 문제 먼저 읽어봐요. 어떤 문제인지 문제 먼저 만들어 보면 읽어보면
x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b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이다. a, b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통분하면 돼, 좌변을. 좌변 통분하는 거 방금 한 거잖아, 그지? 좌변 통분해서 위에가 1차씩 나올 건데 얘랑 비교하면 돼. 문제 뭐래니?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래서 좌변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될 거거든. 둘이 곱하면. 얘는 얘가 필요하고 얘는 얘가 필요하지. a, x 플러스 2, b, x 플러스 1 한 거랑 요거랑 같다 해서 분자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하은이 여기 불러봐. 정리하면 어떻게 돼? ax, bx니까 어떻게 여기? 그러니까 뭐로 x로 묶으면 이 앞에 뭐겠냐고. a 플러스 b가 들어가고 이렇게 한 거 쓰면은 A 플러스 A 플러스 다시 A 2A 그렇지. 플러스 맞아요. 이게 여기 위에 있는 2x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겠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같다. 이게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2랑 같아야 되겠죠. 또 요만큼 상수항이 얘랑 같아야 되겠죠. 두 식을 빼주니까 bb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는 1이다. a는 마이너스 1이다. b는 3이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제 없어요. 어려운 게. 그냥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거 좀 배워야 돼서 예제 1, 2번 먼저 빨리 해봅시다. 오늘 아직 맞추는 사람은 이거 2개 줍니다. 고2 하나씩만 얘기해봐. 고1 1이요 1 2 3 2 1 하나 찍어 그냥. 고3입니다. 셀프 까는 거 주면 안 돼요? 일단 이거랑 셀프 중앙여고 고3이에요. 여기 중앙여고가 요 있네. 술값 나왔어요? 아니? 복대. 눈에 선배네. 너 1학년 들어갔을 때 3학년이었겠다.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다. 너 1학년 때 3학년이었겠네. 아니지, 너 서원 중이지. 너 복대 중이지. 너네 둘 1학년 때 3학년이었겠네. 왜 여기 보고 있어? 예제 3번 보자. 예제 3번에서는 개념 1번은 뭐 특별한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 야 1번 그거를 통분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니?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야. 요거 하나 풀어주고 먼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1번에 1번 풀 시간을 줄 거예요. 하나씩 하자. 알았지? 어우씨 아까 너 협박하다가 다 찢었다 여기. 자 이거 통분하면 난리나. 분모끼리 통분은 할 수 있지. 그럼 여기 이렇게 곱해지면서 3차 나와. 3차. 이게 별로거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약분 먼저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니까 뭐야? 요게 x 곱하기 x 빼기 1 아니니? 위에가? 맞아? 그래서 요렇게 약분하면 뭐? x. 요렇게 하면 분배하면 x 빼기 1분의 1 나옵니다. 여기까지 의문사항이 있나요? 없으면 진행한다. 그 다음 여기도 봐. 요것도 x로 묶으면 x 더하기 2고 여기는 1이 있어. 그래서 요렇게 묶으면 뭐야? 약분하면 x 마이너스 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거랑 이거는 없어지고 문제가 아주 쉬워졌다. 그치? 아주 쉬워졌다. 네.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생략할게. 그럼 그냥 통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너네 밑에 있는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오거든.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5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야. 5를. 이렇게 하면 얼마야? 뭐요 약분하면? 1이죠.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4로 분리시켜서 이러면 1, 이러면은 x 플러스 1분의 4 위에가 상수만 남고 너무 좋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어?
밑에 있는 괄호 1번 먼저 해봐. 거기다 하긴 힘들 거예요. 노트에다 하거나 종이가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줄게. 예, 알겠습니다. 이면지가 오지게 많아요. 그때 프린트 잘못 뽑아가지고 다 이면지야. 우리 과 후배 중에 05학번에 추땡땡이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걔도 학교 선생님이 됐더라고. 걔가 1학년 때 엽기적인 생각을 보인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교수님 중에서 김땡땡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 확정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리포트 낼 때 A4 용지에서 내거든? 근데 A4 용지에다 한 면만 써가지고 애들 다 내니까 아깝다고 이면지 해오라 그랬어. 교수님이. 그러니까 종이가 양면 새 거에다 하면 아까우니까 이면지 해오라는 거잖아. 교수님이 이면지 해오랬다고 얘가 무슨 짓 하고 있었냐면은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 일부러 단면으로 뽑는 거야. 그러고 뒤에 쪽에다 풀고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 얘는 지금 이해한 거야. 일부러 이면지를 만드는. 맞아요. 그 정도로 선생님 말 잘 듣는 애였어요. 이면지 해오라니까 이면지 하고 있었던 거죠. 여보세요? 봐라, 요렇게 약분하면 약분 된 것들 먼저 쓸게. 요렇게 하면 플러스 1, 요렇게 하면 1인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면 1인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면 앞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1. 그래서 다 없어져. 맞지? 다 없어져 버려. 남는 것만 옆에 써봐. 밑에다가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6분의 1 남았고 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이번 단어에 중요한 거는 유리 함수야. 알았지? 이런 식 이렇게 연산하고 하는 거는요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기본 소양이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요거 하고 요거 먼저 합니다. 아니, 쏘리. 그냥 순서대로 합시다. 요렇게 하면은 자, 요거랑 요거랑 연산하면은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2 빼기 x가 되고 요거랑 요거랑 연산하잖아. 너네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1로 올려요. 플러스로 바꾸면서 마이너스 1로 옮겨줘. 그렇게 하는 게 쉬울 거예요. 더하기 해놓고 둘이 통분하면은 x 더하기 4, x 더하기 6, 마이너스 1에다 요거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더하기 x 더하기 4가 되면 되죠. 맞지? 그럼 또 통분하면 위에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없어져서 여긴 마이너스 2, 여긴 2. 이렇게 통분하면은 분모끼리 곱한 거 다 써주고 x 더하기 2, x 더하기 4, x 더하기 6 써주고요. 자, 여기 2에다가 이거 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건 풀면은 요 분자를 좀 따로 써볼게. 2에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4 마이너스 2에 요거 푼 거 x제곱 더하기 2x 해서 x제곱이랑 x제곱은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해서 없어집니다. 요렇게 하면은 20x가 있고요.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16x. 또 이걸 쓰고 있지 말고 분모 또 쓰기 짜증나잖아.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48이 있고요. 요렇게 하면 없어요. 플러스 48. 그냥 답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16으로 묶으면은 3 더하기 x 더하기 3인데 어차피 약분 안 되거든. 놔두면 돼 이렇게. 답지에는 그것도 묶어놨나? 그것도 분자도 16으로 묶어놨는데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지? 다음 예제 2번 설명 봐라. 괄호 2번. 예제 3번에 괄호 2번.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쟤는 있으니까 푸는 거고요. 이 2번하고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2번하고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번 좀 보자. 자, 이런 거 풀 때는 있잖아. 어떻게 푸는 거냐면 통분하고 있지 마세요. 통분하고 있지 말고 너네 생각해봐. 3분의 7이 있는데 분자 분모에 똑같이 2 곱해도 괜찮니? 이건 뭐랑 마찬가지냐면 2분의 1을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여기만 요거 설명을 빨리 듣고 가. 2번, 3번까지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거 빨리 하고 가. 자, 여기 분자 분모에 뭘 곱하면 되느냐? a 플러스 b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a 플러스 b를 곱해주면 1에다가 a 플러스 b 곱하니까 a 플러스 b. 여기다가 이거 곱하면 a 플러스 b랑 약분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분수를 번분수라고 하잖아. 분자 분모에 다 분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번분수가 해체되죠. 이렇게. 위에는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a 빼기 b가 되겠지. 왜? 요거랑 요거랑 곱하는 과정에서 분모가 이거랑 이걸 곱하면서 분모가 약분해서 없어지니까. 그지? 끝났죠. 분모는 2a. 분자는 2b. 약분하면 a분의 b가 되는 거. 분자 분모에 뭘 곱해줘라? 분자 분모에 있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최소 공배식이라고 할까? 그것도 공배수라고 합니다. 알았지? 저런 식으로 해주면 돼. 아래에 있는 문제도 그렇게 푸는 거야. 그냥 예를 3번. 부분분수법이라고 합니다. 부분분수법. 이건 뭐냐? 얘들아, AB분의 1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하면 맞을까? 틀리니까 저렇게 얘기하고 있겠지? 앞에 뭔가 띄워져 있잖아. 야, 봐봐. 이거 통분해. 이거를 갖다 이렇게 쓰고 싶어. 여기 봐야 돼, 여기. 새로운 거잖아. AB분의 1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근데 이거 통분해봐. 분모는 AB 되지? 통분하면 분모가 AB 되잖아, 곱해가지고. 여기 BB, 여기 AA 곱해서 AB분해로 되죠? 근데 AB분해 뭐가 돼버려? B 빼기 A가 돼버리거든, 이건 통분하면. 그럼 둘이 다르잖아, 그지? 여기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 B 빼기 A분의 1이 붙어요. 도대체 저런 짓을 왜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나나나 가서 99 곱하기 100분의 1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돼. 그치? 근데 저 방법을 쓰잖아? 요런 놈들을 갖다가 다 분수끼리 빼기로 분리시킬 수 있다고. 응? 편의상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얘는 뺄게.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분모가 얼마 차이나? 요 B 빼기 A라는 게 큰 거 빼기 작은 거거든?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1이지, 그지? 앞에 1분의 1이 들어가면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 되는 거야. 요것도 요거 빼기 요거 하면 1이지? 응? 1 차이 나잖아, 그지? 그럼 앞에 1분의 1로 묶으면서 3분의 1 빼기 4분의 1 되고 그 다음 4분의 1 빼기 5분의 1 나오겠지? 땅땅땅 가서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 되는 거거든? 싹 없어지죠?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부분분수법은 알았죠? 지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학기 때 대수에서 또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그때서 또 설명해야 돼. 어차피 까먹어. 오늘은 잘 보고 풀어보라고, 알았지? 그러면 거기 있는 문제를 보면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 x 플러스 4분의 1, x 플러스 4, x 플러스 6분의 1, x 플러스 6, x, 거기까지 있구나. 오버했네. 자, 요거야. 이걸 통분해봐. 통분하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으로 통분을 해야 돼. 노답이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8, x 플러스 10까지로 해볼게. 이렇게. 응? 얼마 차이 나니? 얼마 차이 나? 둘이 얼마 차이 나? 2 차이 나. 2분의 1로 묶으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되고 이것도 2 차이 나.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되고 이것도 2 차이 나. x 플러스 8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 되고 맞지? 그러니까 전부 다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로 묶어버리고 그랬더니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땅땅땅 가서 x 플러스 8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이 나오면서 빠박빠박 다 지워지죠. 이웃하는 것끼리. 남는 건 얘랑 얘만 남는 거고 이건 통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묶이면서 x 더하기 10분의 1로 통분하면은 x 더하기 10 빼기 x 하면서 약분하면 5만 남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너네 그 문제는 좀 변형했다. 알았지? 좀 더 쓰느라고 그건 그냥 통분할까봐. 해봐. 아래. 결과가 안 나와요. 여기에서 먼저 해야 돼. 분자 분모에 뭘 곱해? a를 곱해야죠. 그걸 따로 계산해서 여기다 쓰자. 그럼 여기다 a 곱하면 되는 거야? a 곱하면 된다고? a 곱하면 a 더하기 1분의 a 된다? 그렇지? 그걸 쓰자. 1 빼기 a 더하기 1분의 a분의 1
딱 분자분모에 또 뭐 곱할까?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을 곱하면 돼. 어디? 여기. 해? 됐잖아. 유리 함수. 아이고, sorry. 그냥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안 돼요. 어? 그 다음 거 해야 돼. 너는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하거든. 화장을 안 해서 그런 게 원래 화장 안 하나? 오늘 좀 상태가 괜찮아 보여? 평소랑 똑같아? 그래? 어떻게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좀 그냥 내 느낌인데 좀 아파 보여. 좀 아파 보여. 아니 괜찮아. 그래서 아까 머리 아프다 그럴 때 내가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 똑같은데? 아까 진쌤만 갔을 때 똑같은데? 조금 아파 보여. 이제 좀 그런 혈압이 좀 있는 사람 같아 보여. 근데 우리 아빠 고혈압이 여자가 고혈압이 그건 여자 남자는 없고 저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좀 혈압이 높을 확률이 높지. 당뇨 걸린 거 어? 아니야? 나? 빨리 뜨뜻해. 이거 좀 써놔. 차 2분의 1이 앞에 있어야 돼. 왜냐면 요거 통분하면 위에 b 빼기 a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약분해야 요거랑 같아질 수 있어. 이걸 다시 통분해보자. 이거 다시 통분하잖아.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빼기 x 하면서 분자에 2가 생겨버려. 그래서 이거랑 약분해야 이거랑 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 점심 먹고 와서 문제 풀어. 내 빼지 말고. 저 오늘 못하는데. 야, 언제는 뭐 할 수 있는데 했어, 니가? 했는데. 제가 이번 주가 안 돼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좀 가볼게. 좀 이따 문제 풀어보세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설명 좀 해줄게요. 봅시다. 이거 몇 번까지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만 할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건 내일 설명해 줄게요. 자, 봅시다.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은,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나 새로운 그래프에 대한 도형에 대한 방정식을 배울 때는 코스가 이래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일반형을 배워서 그걸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코스가 원래 이래. 너네 원 배울 때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25 이런 원을 먼저 배웠어. 그날 그걸 평행이동해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25 이런 걸 배웠죠. 그게 풀려져 있는 형태인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에다가 마이너스 12는 0 이런 일반형을 배웠고, 그런데 그 일반형을 가지고 다시 표준형으로 막 바꾸는 것도 배웠지. 공부를 했었지. 이런 식이야. 응? 이런 식이에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였어요. y는 x제곱 먼저 배웠었고요. 그걸 평행이동 해가지고 표준형 꼭지점 구하는 그런 식 있잖아. 그지? 그거 배웠고, 일반형 이용해서 표준형 다시 만드는 거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유리함수 똑같아. 그러면 가장 기본형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기본형이 뭐냐면 다른 군더더기 다 빼버리고 저것만 딱 있는 게, 저건 너네가 언제 배웠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반비례 함수죠? y는 x분의 k 형태. 중1 때 배웠던 거야, 저거. 그때 그래프를 어떻게 생겼냐고 배웠냐면, k가 플러스일 때는, k가 플러스면은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는 쌍곡선이라고 배웠어요. 왜 갑자기 또 청소를 하셔?
좀 이따 또 잔소리 하시겠네. K가 플러스인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뭐냐? X분의 1 같은 거. 요런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다. 알았지?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크게 봤을 때 세 덩어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점근선이 뭔지 알아야 돼. 점근선. 점근선. 점근선이란 게 뭐냐면 점점 가까워지는데 만나지는 않는 선을 점근선이라 그래요. 지금 이 함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진행시키다 보면은 X축이랑 만날 것 같지?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있어. 안 만나는 게 맞아. 안 만나는 게 맞아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는데 야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만나지 않겠니? 그렇잖아요.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만날 것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만 그리면 됩니다. 그게 점근선이야. 만나버리면 곤란해. 근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막 그냥 가다가 만날 것 같다고 이렇게 살짝 들어올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계속 가까이 가는 느낌을 갖다가 그만 멈추면 되는 거야. 그게 점근선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고. 그래프 그릴 때는. 알았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요거 X 점근선. X는 0. 또 요거 Y 점근선. Y는 0. 요거 두 개가 점근선인 거예요. 알았지? 알았어? 이걸 이용해서 정의역, 치역 구할 수 있습니다. 정의역은 뭐냐? X바,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 치역은 Y바, Y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왜 X는 0을 빼느냐? 점근선이라서 저 그래프가 X는 0이라는 이 Y축과는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야, 저기만. 나머진 가득 차 있어. 나머지 가득 차 있거든? 근데 요 X는 0, 요 자리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0만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 0만 제외한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는 거야, Y값이. 여기까지 좀 이상한 거 있어? 이해 안 가는 거. 뭐 점근선은 이해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걸 배운 거야. 주목. 알았지?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뭐냐면 요거 마지막은 대칭에 대해서 배우면 되는 건데 요 두 놈은 뭐의 대칭이냐? 0,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이에요. 원점의 대칭인 쌍곡선. 이 0,0의 정체는 Y는 X는 Y, X는 0, Y는 0.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이에요. 알겠습니까? X는 0, Y는 0 하면은 만나는 점이 뭐야? 0,0이잖아. 그게 대칭점이야. 또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각각의 대칭이에요. Y는 X.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저 함수가. 알았지? 봐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었다 피면 완전 포개지게 생겼죠? 또 Y는 마이너스 X.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접었다 펴도 달라지는 거 없게 생겼잖아. 그지? 됐니? 요게 너네가 알아야 되는 하나 빼고 다 얘기했어요. 뭐 K가 플러스면 여기 그려지고 K가 마이너스면 어디 그려질까? K가 마이너스면 여기 하나 그려지고 여기 하나 그려지겠지. 그치? 그랬을 때 달라지는 건 없어. 똑같아. 성질은. 점근선, 정의역, 치역, 대칭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거에서 이제 뭐 시키겠냐? 저게 기본이야. 저기서 이제 뭐 시켜? X축으로 Y축으로 P만큼씩 Q만큼씩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야. 평행이동을. 평행이동 시키면 식이 어떻게 달라지겠어? X축으로 P만큼 이동시키면 X 대신에 뭐 넣는다? X 빼기 P. Y축으로 Q만큼은 Y 빼기 Q. 마이너스 Q 넘어가서 플러스 Q.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돼. 저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다 바뀌겠지.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어. 얘가 뭐로 바뀌겠어? 점근선이 뭐로 바뀌겠니?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잖아. X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뭐로 되겠어? X는 P로 바뀌어. Y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Q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Q로 바뀌는 거야, 점근선이. 그리고 정의역, 치역도 어떻게 돼? 정의역은 X바, X가 이것이 아닌 이거인 실수. 정의역. 치역은 Y바, Y가 Q가 아닌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대칭점은 P, Q가 되겠지. 요거 두 개의 교점. 그 다음에 이 직선에 대한 대칭 이거는 Y는 1, X 빼기 저것도 다 대칭시키면 돼.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평행이동. 마이너스에 X 빼기 P 더하기 Q 하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돼. 그걸 한번 보여줄게. 자,
예제 넘어가봐. 예제 4번 설명 듣고 그 아래 거 좀 풀고 하나만 좀 풀고서 나머지 숙제로 좀 해오자. 예제 4번 봅시다.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과 점근선 이렇게 네 가지 해보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괄호 1번 y 대놓고 x 빼기 3분의 1 더하기 4라고 나와 있어. 자, 봐봐. 이런 식으로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점근선이 뭐였어? 분모가 0 되는 값이 점근선이다. x는 p. 다시 이렇게 나왔을 땐 분모가 0 되는 값이 점근선이라고. x는 p. x는 p가 x 값이 아니야. 이거 방정식이야. x는 p라는 방정식. 그 다음에 요거 다 지워지고 남는 거 얘지? y는 q. 점근선이라고. 황채민. 자, 점근선 x는 뭐? 맞아. 분모가 0 되는 x값. x는 3. 그 다음 y는? 맞아요. 점근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프 그려봐. x축, y축 그려놓고 x는 3 그려. 3 이렇게. y는 4? 4 그려. 그런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지 위에가. 그러면 오른쪽 위에다가 하나 그려주고 왼쪽 아래에 그려주면 되거든? 그치? 근데 어디를 지나고 있어? y축을 지나고 있죠? 그럼 y절편은 좀 찍어줘야 돼.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나오잖아.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건 3분의 12. 3분의 1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3분의 11. 좀 대칭이 아닌 것 같아도 대칭이라고 우기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됐지? 뭐만 빼보고 다 했어? 정의역, 치역 빼고 다 했지? 정의역은 뭐겠니? 3을 제외한 모든 실수.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4가 아닌 모든 실수. 알았어? 어떻게 하는 건지? 괄호 2번은 그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x 빼기 1분의 3, 더하기 1분의 3x 빼기 1이에요. 보자. 봐. 처음 보는 거야, 이거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보여줄게. 아까 배운 방법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 나중에 공식도 있는데 그건 너넨 지금 하지 말고 너넨 주말에 알려줄 거야. 생 수업할 때. 자,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 뒤에 뭐 해야지 마이너스 1 만들어지니? 이렇게 묶었잖아. 나오면 3으로 나오잖아. 3에다 뭐 해야 이거 되냐고. 괄호 풀면 3x 더하기 3이잖아. 마이너스 4 해야 위아래 같아지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먼저 쓰면 뭐야, y는. 요렇게 먼저 쓰면. 불러봐. 요렇게 하면 x 플러스 1분의 뭐? 그렇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더하기 3 되겠죠. x 플러스 1 약분하고, 그지? 그럼 요거 나왔으면 뭐해? 점근선. x는 뭐? 그렇지. y는 뭐? 됐어? 지우 알겠어? 분모 0 되는 값이 x점근선 다 지워지면 남는 게 y점근선이라고. 동호 알겠어? 그래프 그려보자. x축, y축 표시해놓고 y축, x축. 점근선이 x는 1. 마이너스 1. y는 3. y는 3 해놓고 위에가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그리면 된다고. 근데 봐라. 아까 y절편이 3분의 11 나왔는데 밑에 지나게 그리면 틀리는 거예요. 요 아래를 지난다는 건 y절편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 밑에 지나게 그려놓고 여기다 3분의 11 써놓으면 그건 양아치인 거야. 땡이야. 여기 0 넣어봐. 0 넣으니까 뭐 나와? 여기 0 넣으면 이만큼이 뭐 나와? 0. 다시 여기 0 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4야 뭐 나와? 4에다 3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지나게 그리면서 여기 마이너스 1 딱 찍어주면 된다고. y절편으로. 알았지? 또 여기서 쓰진 않았어. 점근선. 자, 정의역 뭐? 이게 아닌 모든 실수. 정의역. 치역은? 3이 아닌 모든 실수. 됐지? 빨리 한 문제씩만 여기만 좀 풀어봐.